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위치에 이어서 S캠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S캠은 소재 합성 및 정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OLED, 헬스케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핵심 비즈니스는 OLE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죠. OLED가. 이 OLED는 기본적으로 LCD 대비해서 선명한 화질과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TV 시장뿐 아니라 태블릿과 노트북을 비롯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OLED 소재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요. S캠은 이 OLED의 모든 유기층, 발광층, 발광 보조층, 공통층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공급해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회사의 기술력을 보면 회사는 고도의 승화 정제, 물질을 승화시켜서 불순물을 없애는 이 기술로 99.9%의 초고순도 소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과 메탈을 1ppm, 100만 분의 1ppb, 10억 분의 1 단위까지 관리하는 초미세공정 기반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와 축적된 제조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OLED 소재 분야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재료 구조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신규 업체의 진입이 조금 어렵고요. 재료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뿐더러 단가도 높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섹터라고 해요. 회사는 이미 대규모 합성과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산업별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OLED 쪽을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머크, 삼성 SDI 등이 보이고요. 특히나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라는 사실도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납품 계약을 맺고 있진 않지만 S캠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1차 협력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를 공급하는 구조라고 해요. S캠은 이전부터 덕산 네오룩스에다가 OLED 중간재를 공급해 왔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소부장 회사입니다. 네, 아무튼 S캠은 OLED 소재 관련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OLED 제품의 수요나 OLED 업황 여부가 실적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애플이 아이패드를 OLED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업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은 지난 5월 OLED 아이패드 프로의 목표 출하량을 900만 대 이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의 공급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양분하고 있는데 S캠은 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조금 기대된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특히나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막대한 투자 계획을 예고한 바 있어서 그것도 수혜가 좀 기대된다는, 지난해 초에 발표했죠. 2026년까지 IT용 OLED 패널 생산에 약 4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요. 네, 그리고 회사를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는 리사이클링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착 공정에 사용이 된 OLED 소재를 S캠이 다시 정제해서 재생품을 제조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한번 사용하고 남은 소재를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로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회사가 영업이익 적자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업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직접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비교적 덜하고, 그리고 물량은 매월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네, 회사는 이렇게 OLED 중심축으로 해서 앞으로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와 헬스케어 진단시약 이런 쪽으로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매출 규모는 작고요. 자, 회사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상장을 했던 유기물 합성 전문 회사인 한캠이 딱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OLED 소재가 주력인 것도 그렇고요. 근데 한캠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흑자를 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S캠은 실적이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매출 규모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비교적 작은 수준이고 22년과 23년은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24년 반기 기준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캠도 이익 미실현 상장, 테슬라 상장 트랙을 밟게 됐고요. 덕분에 우리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환매 청구권이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자, 명심을 하셔야 될 게 가족 계좌 몰아받기를 하거나 타사 출고하면 권리가 사라지니까 배정받은 계좌로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비교 기업들은 DNF,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캠트로스, P&H 테크, IT다, 디스플레이 소재를 다루는 회사들을 선정을 했고 평균 PER은 26.66배를 산출했습니다. 24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56억 원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상반기까지 순이익이 약 5.8억 원, 6억 원에 좀 못 미치는 정도를 달성했는데 올해 최종 순이익 59억 원 달성이 과연 가능할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은 18,676원이고 여기다가 할인율 30.39%에서 21.83%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밴드는 13,000원에서 14,600원을 산출했습니다. 자, 지금 추정치도 너무 공격적이고 해서 밸류를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한캠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캠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4년 반기 연환산 순이익은 S캠은 12억 원, 한캠은 52억 원입니다. 근데 S캠의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1,136억 원이고 한캠의 오늘자 시가총액은 97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S캠의 공모가 상단은 너무 비싼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단에 확정이 된다면 나는 S캠은 패스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 예측이 잘 안 나왔죠. 자, 경쟁률은 283.9대 1, 92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3빌리언보다 조금 더 들어온 느낌이네요.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4,600원 제시했는데요. 하단 미만의 분포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가 봐요. 특히나 10,000원 이상에서 11,000원 미만의 분포도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23.08% 낮은 10,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0.43%, 수량 기준으로 0.82%, 딱 4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부진했고 덕분에 공모가가 하단에서 추가 할인이 이루어져서요. 1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195억 원, 시가총액은 약 778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시가총액이 여기도 1,000억 원 미만, 700억 원대로 가볍네요. 자,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환불까지 4일 소요되고요. 상장일이 아직도 미정입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수량은 10주, 증거금 5만 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는 3.7%인 72,150주가 배정이 됐는데 금액으로는 약 7.2억 원 정도의 규모고요. 직원 77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937만 원 정도입니다. 수요 예측이 워낙 부진해서 미달이 나올지 아니면 하단 미만이라서 다 소화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넘어가서 상장일 유통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6.10%가 유통 가능한데요. 좀 많죠. 근데 다행인 건 금액으로는 약 281억 원, 200억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단 미만에 잡힌 덕분에 우리가 좀 기대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요 예측이 잘 안 나와서 하단 미만으로 가고 그러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들. S캠이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기회가 엿보이긴 합니다.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은 33.16% 정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시면 22년 이후에 실시된 건들의 발행가액은 12,000원, 공모가 만원보다 비싸게 들어왔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기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 중에 일부는 공모가 부근에서 던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리고 본인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뭔가 주가를 만들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서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14만 8천 주, 1.9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상장 이후까지도 신경을 쓴다면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았고 덕분에 공모가가 하단에서 23% 추가 할인이 이루어졌고 유통가능 금액이 약 281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자, 그러면 위층에서도 얘기를 했던 공모주 성공 조건 중에 하나, 유통가능 금액 200억 원대라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루미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단 미만으로 확정이 된 과거의 공모주들은 상장일의 고가 기준 전부 수익 구간이 나오기는 했었다라는 거. 루미르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게 하단에서 또 할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괜히 조금 저렴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가벼워졌다거나 또 덕분에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보다 낮아지거나 이런 요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과는 괜찮았던 적이 많습니다. 자, 다만 S캠의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778억 원은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24년 반기 연한산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무려 64.83배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회사 측이 제시한 24년 추정순이익 59억 원의 달성만 가능하다면 상승률은 있는 밸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얘기했듯이 하단 미만이라서 가벼워진 게 첫 번째 장점이고 한 캔보다 시가총액이 좀 낮아졌고 22년 이후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공모가가 낮고 그리고 하단 미만의 공모주들은 상장일 수익 구간이 나왔었고 대체적으로 또 환매 청구권 3개월이 부여됐다라는 거. 요게 긍정적인 요인. 반대로 위험 요인은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비싼 밸류. 그리고 상장일이 아직 미정이기는 한데 아마도 언제가 됐든 동시상장 일정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동시상장과 환불 4일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단점인 거죠. 네, 우선 S캠과 위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는 뭐 둘 다 비슷하고요. 어차피 밸류상으로 또 둘 다 여전히 비싼 느낌이라면 공모가가 하단보다 할인이 이루어졌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중에 공모가보다 비싼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너무 땡큐스러운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S캠이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스타일에 따른 판단.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 48만 7,500주가 배정됐고 균등 물량은 24만 3,750주겠죠. 일반 등급은 16,25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8,125만 원 되겠네요. 한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최소는 10주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S캠과 위치까지 살펴봤고요. 어떻게 두 개 다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로 그렇게 확정이 됐네요. 자, 내일 MOT와 사인앱소프트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그것들도 체크를 해보고 더본코리아와 토모큐브, 에어레인까지 상장일 결과 다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는 청약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건강히 웃으면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